저는 이제 오늘 좀 이제 코드 기반이 아니라 이제 플랫폼 기반이죠. AI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 차례대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에이전트랑 코파일럿 얘기를 하는데, 에이전트 얘기는 저희 3시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 앞에 나왔던 뭐 트리거라든지 그런 용어들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보셨던 거지만 한번 정리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쓰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되게 짧게 했는데 지금 한빛미디어 계열사인 한빛N에서 디벨로퍼 어드보카시라고 이제 커뮤니티 구축하고 행사, 이벤트 이렇게 재미난 행사를 제가 찾아다니기도 하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작년에 잭스플렉스라는 제가 툴을 좋아하는데 이제 이 기술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제 윈도우에 있는 그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에이전트 이제 좀 쉽게 가고 싶었던 거죠. 만들어줘 했더니 그냥 이제 지금 만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기 위에 이제 배너처럼 떠 있는 거죠. 코파일럿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전 것처럼 오늘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에이전트는 간단하게 이제 전문가, 이제 특정 도메인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파일럿 자체는 이제 사용자 질문도 답변도 하고,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MS의 이제 좋은 생태계에서 많은 정보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얘기할 때 코파일럿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다 보면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 에이전트 얘기하다가 왜 코파일럿 스튜디오 얘기하지? 그럼 윈도우에 있는 건 뭐지? 이렇게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나눴는데, 이제 코파일럿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위한 보조 도구, 툴, 비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전트는 여태까지 저희 3시부터 쭉 들었던 거, 그거를 이제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에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원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그러면 코파일럿 스튜디오 도대체 어디서 하죠? 하면은 여기 짜잔 홈페이지에서 그냥 편하게 이제 VS 코드 같은 거 안 켜고 터미널 안 켜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실 거는 크롬을 쓸까 구글 이제 엣지를 쓸까 뭐 이 정도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때 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게 지금은 개인 단위로는 이제 접근이 안 되고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들어갔더라도 잘 설정이 돼 있나 환경 설정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요한 건 첫 번째는 계정, 두 번째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링크가 될 수 있고 PDF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험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들어가시면은 저기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바로 홈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에이전트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에이전트 만들기.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게 영문 버전이랑 한문 버전이랑 UI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계속 되더라고요. 2주 전 제가 재성님한테 부트캠프에서 배웠는데 오늘 해보니까 또 약간 달라졌어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캡처본이랑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할 거,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었어요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에서 설정할 거는 첫 번째 네임,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끝에 한 번 더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까 호로록 얘기도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에이전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고, 디스크립션은 어떻게 하면은 좀 얘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션은 조금 시스템 메시지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적었는데 얘가 이거를 길게 적었다고 다 알아듣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험을 역시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그냥 좀 짧게 적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더 포인트 있게 적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난리지 얘기를 앞에서 했는데, 이게 좀 번역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번역한 자료를 보면 참조 자료라고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식이라는 게 정말 이제 두뇌가 있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그 링크도 되고
뭐 PDF도 되고 쉐어포인트도 되고 여기서 이제 안 나와 있지만 슬랙이라든지 젠데스크라든지 여러 거를 이제 좀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동이 좀 가능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액션은 에이전트가 실행할 수 있는 짜잘짜잘한 업무 단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이전트들한테 우리가 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액션을 해줘 이런 설정도 이제 한 번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트리거. 이제 트리거가 걸렸어 하면서 이제 좀 이제 관용적으로 쓰지만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는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일을 뭐 받았을 때 뭘 해줘라든지 아니면은 메시지에 이제 슬랙에 뭐 파일이 올라왔을 때 이런 작업이나 답변을 해줘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결정을 짓는 건데요. 이제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은 왼쪽을 보시면은 그 이제 트리거 만들기를 눌렀더니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게 영문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이게 크롬 엣지 환경 설정으로 한영어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기가 이제 영문판은 비워져 있었고 한국판은 이제 설정이 돼 있었다.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이제 올이 있고 추천이 있고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런 설정도 이제 탭을 잘 누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여기 트리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글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이제 좀 내가 활용도에 더 이제 도움이 되니까 검색을 해보시고 뭐 코파일럿 스튜디오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자료는 어디서 찾나요? 하는데 이것도 제가 PPT 마지막 쪽에 한번 그 자료 링크들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챗GPT 이후로 채팅 툴이 되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설정을 마우스나 아니면 키보드를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챗GPT한테 말하듯이 저희가 업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시 정리한다. 요거는 사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한번 사진 찍으시고 제가 발표 자료 인공지능 팩토리 이제 토론 탭에 올려놨는데 그때 다시 보시고 앞선 발표자는 이렇게 뭐 크루 AI에서는 이런 의미로 썼는데 여기 코파일럿 에이전트 스튜디오에선 이렇게 쓰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럼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시작할 때는 첫 번째는 에이전트를 생성한다. 두 번째는 이제 기본 설정, 디스크립션이나 인스트럭션에서 시스템 메시지 같은 것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키고 싶은 작업들에 대해서 액션을 설정을 하고, 이제 트리거를 설정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트리거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발생을 해야지 그 다음 작업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이라든지 액션을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빨리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제가 활용 사례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또 재성님 부트캠프에서 2주 전에 배워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자동 응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메일을 내가 정확히는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뭐 과일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데 담당자가 누구고 날씨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 메일을 보냈을 때 뿐인데 데이터를 읽고 그 과일 판매량이라든지 담당자나 담당 지역의 날씨를 이제 메일로 회신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뒤쪽에 또 교육하면 좋은 자료 이재성님 블로그를 또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나는 업무에서 도대체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매번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행사를 하는데 행사 보고서를 대신 써주면 좋겠다. 이 친구가 행사 보고서를 대신 써서 대표님한테 메일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은 좀 약간 더미 데이터고 가공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행사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서 개요도 분석하고 어떤 행사인지도 알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만족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뭐 참여자가 몇 명이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메일로 발송했으면 좋겠다를 해서 짠 하고 이제 액션도 만들고 해서 데이터를 이제 난리지로 소스를 읽고 이 메일 제목은 제가 변경을 안 해서 그런데 이제 메일이 이제 발송하게끔 설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데이터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좀 기분 좋은 소식. 순이익이 $20,000. 이랬으면 내가 여러분들께 인형이나 스티커를 드리면서 굿즈라도 챙겨왔을 텐데 좀 그러지 못했던 점 아쉬웠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왜 못 얻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테스트 발송하고 아까 에이전트 테스트 할 때는 이게 내용은 달랐어도 형식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메일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한 줄이 됐을까는 이제 연결 방식이나 출력할 때 뭔가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와서 8시까지 이제 시간이 있어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무래도 다음번에는 뭔가 형태를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서 그 형식에 맞춰서 출력해줘 라든지 아니면 PDF 형식을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줘 이런 액션을 조금 넣고 진행을 해봤으면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이거는 이제 앞서 멋지게 배우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했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그럼 또 어떤 거를 내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슬랙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슬랙을 써서 이제 이 사내 문서 같은 것 중에 특히 저는 온보딩을 좀 좋아하는데 온보딩에 대한 거를 좀 슬랙에서 답변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럼 좋다. 사내 문서를 이제 확인하고 데이터가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뭐 메시지로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제 슬랙에서 물어보면 거기에서 읽고 답변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슬랙에 업데이트된 자료나 쉐어포인트 자료를 보고 슬랙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지 했는데 이제 여기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파일을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채용 공고 분석 결과 파일이에요. 이걸 올려놓고 이거는 어느 팀 문서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갑자기 이걸 쭉쭉쭉쭉 분석을 해주죠. 그래서 이 자료 어디 거에 다시 한번 물어봤더니 이제 인사팀 문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일이 잘 된 건가 잘못됐죠. 이제 기밀이 또 유출이 됐죠. 아마 이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자료더라고 해도 약간 민감할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내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 자동화 하려고 했다가 내가 이제 피노키오를 자꾸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부담감을 낮추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도 할 때는 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가? 그리고 이게 제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링크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일단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검증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거짓이 없는가를 진짜 확인을 해야지 만들었습니다 자랑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약사항이라고 적었는데 이 세 개는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코플러 스튜디오는 지금은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이제 쓰고 있어갖고 아까 기업이나 이제 교육기관 그리고 이제 아니면 교육센터 같은 데를 방문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는 접근이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나 기관이 좀 쓰고 있고 이 MS 제품을 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제 유입 측면에서는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쪽의 리스크가 컸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 보호나 할루시네이션 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접근 가능하더라도 그 제약을 좀 건 게 파일별로 걸든지 쉐어포인트라면은 아니면은 이제 좀 특정 이제 요청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나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치면은 유튜브도 쭉 나오고
블로그도 쭉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그 자료가 없다. 그리고 내 업무에 맞는 그런 자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 적용에는 사실 당연히 이게 공유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내 업무적인 것도 있고 회사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노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후기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렇게 올리면서 한 번쯤 이제 회사에서 이제 MS의 그 계정 접근 권한이 있으시면 요거는 도전을 해보면 하루 안쪽으로 그냥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써보시고 이제 블로그 같은데 한번 공유 가능한 선에서 공유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MS 코파일럿 생태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팀즈도 말했고 이제 접근 가능한 게 젠데스크도 있고 뭐 슬랙, 쉐어포인트, 뭐 그 아웃룩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그 채널들이. 그래서 MS 관련된 생태계를 활용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로우코드 앞에서 이제 터미널이나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이 편하신 분들도 이제 그냥 손쉽게 슉슉 만들 수 있어 하면은 좀 더 사람이 이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좀 편한 쪽으로 한번 AI를 접근하게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협업 쪽에서도 특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례가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그게 더 뾰족해져서 이제 실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보안이나 이제 거버넌스 관련된 강화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야기를 빨리 진행을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추천할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팩토리 지금 다 여러분 170명 안에 드셨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보면 토론 탭이 있어요. 거기 연사님들이 보통 지난 시즌 발표도 그렇고 거기다 발표 자료를 다 올려주셨는데 그럼 저도 이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런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반 자료도 볼 수 있고, 이제 특히 지금까지는 이 정리된 자료 중에서는 먼저 온라인 학습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도움이 됐던 그 재성님 블로그가 굉장히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사례 있잖아요. 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반문을 받았다. 그 사례를 이제 지금 I love hands-on 블로그에서도 다 보실 수 있고 하나하나 따라하실 수 있을 튜토리얼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홍보가 길죠. 이제 4월 13일 날 지금 강화문에서 이제 아까 발표자분이 오토젠 이야기 했잖아요. 오토젠 맛보기 주제가 이제 AI 에이전트 오토젠 맛보기. 요즘 이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이제 핸즈온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제 발표를 듣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집 가서는 안 할 것 같다 하면은 4월 13일 지금 행사 지금 모객 중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만 들고 오시면은 재밌는 주제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빠르게 끝냈는데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